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송기념도서관에서 수서나 통계, 이용자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송기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컵이 가까워지고 또 국내 해외파 선수들이 여러 활약을 펼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전시회를 기획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런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축구 리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EPL을 손에 꼽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득점왕까지 수상을 했기 때문에 EPL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EPL을 특별히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소개 드리면서 상세한 책의 소개보다는 간단한 배경 지식과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책은 직접 읽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리그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리그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EPL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EPL은 일반적으로 8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총 20개의 팀들이 승격과 강등, 우승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축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또 그 팬들이 한 경기 한 경기에 목숨을 걸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4번이나 EPL을 우승한 맨체스터 시티의 원동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로서도 출중했지만 감독 데뷔 이후 스페인에서 상당히 놀라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워왔고 현역 감독들 중에 가장 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감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전술적으로도 전 세계 축구사에 큰 패러다임을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르디올라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는 워커홀릭적인 면모도 있고 또 편집증적인 모습이 있어서 선수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수들과 가끔 불화가 있고 또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시대 최고의 감독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 맨체스터 시티를 만들었던 과르디올라의 전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강팀이 되었는지 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EPL의 이번 우승도 맨체스터 시티가 차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클롭 감독은 한성격하는 감독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나은이 아빠로 유명한 박주호 선수의 팀의 감독이었던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클롭 감독 이야기 앞서서 리버풀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리버풀은 강팀이자 전통의 명가였지만 92년도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옆 동네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동기간에 12번을 우승할 때 리버풀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타 팀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놀림감이라는 편견을 깨부숴준 게 바로 클럽 감독입니다. 클럽 감독은 15년도에 리버풀에 처음으로 부임했고 총 7개의 트로피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클럽의 게겐프레싱이라는 전술 또한 축구계 패러다임을 바꿔놓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은 리버풀이 많이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클럽 감독의 리더십과 또 전술 철학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고 있지만 EPL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년 동안 리버풀이라는 한 클럽에서 뛴 축구계 로맨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리그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많은 축구 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지만 그 이외에 챔피언스 리그나 FA컵 등 다양한 굵직굵직한 메이저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중거리 슛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수 은퇴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감독 경력을 거쳐 현재는 EPL의 아스톤 빌라라는 클럽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라드가 과연 이 감독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라드가 선수 시절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감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제라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수들과 같이 뛰었고 또 리더로서 이끌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라드가 이번에 감독으로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할지 바라보는 것도 이 책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토트넘의 감독으로 손흥민과 좋은 케미를 보여줬던 무리뉴를 첼시의 대표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는 퇴물이다, 또 무리뉴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끝까지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 세계 감독질 중에 한 명입니다. 무리뉴는 04년도에 첼시에 처음으로 부임하면서 인터뷰에서 상당히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요. 평소 대부분의 감독들이 되게 겸손한 스탠스를 취하는 반면 무리뉴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첼시에서의 돌풍을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처음 무리뉴를 적응에 실패할 거라고 비웃기도 하였지만 무리뉴는 38경기 중에 단 15실점, 게임에서도 이루기 힘든 그런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밌는 축구가 아닌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는 무리뉴의 전술은 많은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첼시가 현재 EPL에서 손꼽히는 강팀이 하나가 된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클럽에서 첼시 이후에 실패를 해왔지만 현재도 이탈리아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 책은 현재의 내용까지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과거에 무리뉴가 어떠한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은 나도 모르게 무리뉴를 응원하게 되는, 무리뉴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대표 인물은 저번 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 잉글랜드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서포트 덕분이라고 손흥민 선수는 직접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손흥정 씨는 축구 선수로 데뷔를 하였고 리그에서 또 활약을 펼쳤던 선수였지만 이른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를 한 비운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결국에는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포트해준 손흥정 씨와 또 때로는 과격한 훈련 방식을 보여준 아버지의 그 훈련에 군말 없이 따랐던 손흥민 선수의 그런 시너지는 대한민국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손흥정 씨와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철학으로 축구를 바라보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정 씨의 그런 교육 방식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을 매료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콘테 감독이 손흥정 씨에게 손흥민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겠지만 이러한 철학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을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꿈이 없거나 혹은 노력하고 싶지만 노력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상당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축구사에서 유명한 감독들은 대부분 성격이 불같거나 특유의 철학으로 인해서 선수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벵거는 다릅니다. 벵거의 별명은 아버지입니다.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사고를 치던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왔으며 항상 아스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학 석사인 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며 아스날의 목표를 이루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년에는 벵거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서 많은 아스날 팬들이 벵거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벵거도 사임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아스날에서 벵거만큼 잘했던 감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벵거는 아스날을 사임한 이후 어느 팀의 감독도 맡지 않고 있으며 피파에서 디렉터로서 활동하며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벵거의 특성상 벵거는 아버지 같은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과 마찰이 있더라도 인터뷰에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등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감독이었는데 해당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벵거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특히 아스날이 시즌 초반이지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스날을 만들 수 있었던 벵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단을 이끌었는지 살펴본다면 더욱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거슨 감독은 절대로 이견이 없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입니다. 그는 맨유에서 28년 동안 총 38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이는 역사상 제일 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퍼거슨 선수는 박지성 선수의 감독으로도 유명하게 한데 여러 감독들이 항상 롤모델로 꼽는 것이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넘치던 무리뉴도 자신의 보스라고 칭할 만큼 모든 감독들의 존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전술적으로는 과르디올라처럼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되게 스타 플레이어들을 하나로 묶는데 유능했고 항상 성과를 발휘해왔습니다. 그가 맨유를 맡으면서 지휘했던 약 1,500경기 중 그가 패배한 경기는 300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적어도 10경기에 6경기는 승리를 하던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항상 라커룸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서 선수들을 휘어잡던 퍼거슨 감독이지만 박지성 선수에게만큼은 제일 친절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를 많이 아꼈고 또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날 때는 자필로 편지를 써서 박지성 선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감독이 사임한 이후 10년 동안 리그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퍼거슨을 능가할 수 있는 감독이 나올 수 있는지 바라보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더욱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선 노쇼 사태로 범국민적인 미움을 받고 있는 선수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이전보다는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이슈와 그다음에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지만 축구장에서의 모습은 한결같이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축구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넘치는 승부욕과 또 이기기 위한 그런 집착 때문에 여러 가지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그 누구도 깎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호날두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호날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면서 축구에 임하는지에 대해 바라볼 수 있으며 이번 시즌 맨유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바라보는 것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PL팀 소속은 아니지만 축구계 대표 선수인 메시, 네이마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에 관련된 책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흥미가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PL은 축구 팬들이 한편의 드라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이변이 일어나고 또 EPL 팬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EPL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송기념도서관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번 축구라는 계기를 통하여 한번 독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서는 습관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과 또 그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본인의 흥미 분야부터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독서가 결국 습관이 될 것이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송기념도서관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